자, 2주, 3주 전만 해도 강했던 미증시 왜 일주일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였던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익 실현 같은 게 좀 핑계고 그 이면에 악재가 있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 제재 가능성.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또 차츰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일기 때도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증시 조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좀 그 지수가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1% 내외 하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들이 일단 위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뭐 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특히나 중국 제재 역시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미국 증시, 일단 미 국채 금리 쪽으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은 1% 넘게 오르면서 4.63%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년물 미국채가 4.6%를 돌파한 건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네.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정책의 어떤 신뢰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을 상당히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은 연준이라는 어떤 그 가장 최후의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루할 수 있는 연준이 어찌 보면 시장의 어떤 금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시장의 분위기 좀 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라든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뭐 옐런도 그렇고 버냉키도 그렇고 뭐 과거에 뭐 앨런 그리스퍼도 그렇고 이런 많은 연준 의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옐런 의장만 하더라도 본인의 임기 시절에 이런 그 시장 국제금리 올라간다라든지 시장 변동성이 있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연준이 연준의 어떤 정책에 따라주는 만큼 그렇게 카리스마를 보였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장의 이런 그 금리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리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시장이 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시장에 휘둘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나온 정책의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실내로 올해 100bp 정도 인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높은 금리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은 연준을 저는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관세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간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 실무 자산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제시하게 된다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모르고 달러 강세를 보인다는 거를 모를까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관세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게 된다면은 분명히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CRB나 인플레이션 지수만 보더라도 트럼프 일기 때 충분히 저는 증명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어떤 이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글쎄요, 제가 기약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3개월마다 점도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점도표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4.1, 그리고 9월 달 3.4, 12월 달 3.9.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획기적으로 어떤 금리가 내려가는 확신이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많이 휘둘린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점도표도 너무 자주 바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 자금 쏠림 현상은 내년도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상승이 증시에 무조건 부정적인 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 신호, 즉 금리 상승이 경제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렇게 되면 금융주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분석 역시도 제기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년도에 미국 증시가 아주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내년도에 더 좋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여과 없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금융주 같은 경우 금리 상승의 수익이 증가하는 업종은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의의를 두실까요? 금융주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일단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들은 미국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상업 그 소위 말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부분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라 그래가지고 잘 아시고 있듯이 JP 모건이라든지 BOA 같은 그런 이런 그 IB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느 쪽을 볼 것인가에 좀 따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예대 마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은행 부분의 어떤 그 매출이 그 순이익이 더 큰가 아니면 은행 부분 순이익이 더 큰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은행 부분보다는 비은행 부분의 어떤 수익성이 더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어떤 높은 금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였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비은행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좀 더 많은 수익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좋게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소위 말하는 이제 주요 IB의 어떤 수익성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융주의 어떤 상승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우리나라 쪽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와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앞서 나간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높은 금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결국 또 달러 강세 쪽으로도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신흥국 디폴트 우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 걱정이 돼요. 최근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 환율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이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인도 중심에서 이제 또 신흥국 디폴트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013년도 전반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201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이 고금리라든지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큰 영향,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이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의 어떤 자금이 유출이 되게 되면서 신흥국발 디폴트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 개인적으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월 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든지 그리고 신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뭐 상승으로 증시가 상승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달러 강세, 그러니까 너무나 미국 쪽으로 어떤 자금 쏠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대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게 되면서 발생되는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뭐 국내 증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걱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그때도 환율이 1,500원대 육박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요.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이 같이 동시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환율은
올라가 있지만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금융 시장이 그만큼 위험도가 올라갔다고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CDS 프리미엄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레아라, 루피아가 상승하게 되면서 CDS 프리미엄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우려스러운 점으로 한번 좀 체크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